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하고 조금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자, 오늘 전반적인 이제 야구장 사항들을 조금 뽑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제 강수량이 조금 타 지역보다 좀 더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위험한 구장이다. 우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학도 그렇고요. 일단 이제 진행은 가능할 텐데 비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척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고요. 대구는 지금 이제 거의 문제 없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대구도 꾸준하게 오전부터 밤새도록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상황이 지금 현재 조금 좋지 못할 것이다. 제가 토종 대구 원주민이기 때문에 대구 날씨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구 오늘 야구 조금 불가능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광주도 오늘 아까 CCTV로 봤는데 정상 진행 가능성이라고 하지만은 비가 오고 있다. 촉촉하게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국내 야구는 지금 현재로 조금 뭐랄까 키움 경기만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일본도 비가 와요. 일본도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축구에 약간 무게감을 두시고 또 야구를 조금 서브로서 조금 끌고 가시는 것도 한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첫 번째 경기 리오넨과 오릭스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리오넨과 오릭스 무엇보다 양 팀들 어제 또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죠. 어제는 또 무엇보다 에스피노자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4전 전승이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0점대 방어를 기록했던 에스피노자 무엇보다 어제 경기 때는 또 리오넨 상대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계속해서 초반에 실점이 많았지만 그걸 또 이제 빠따로서 오릭스가 격파를 내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우리 또 어제 주력 라인업이었죠. 약간 우리가 또 오릭스 마인과 소뱅을 조금 좋게 봤었는데 어제 또 9회 말에 2사 또 솔로풀 한 방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9로 이제 또 오릭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또 노리고 왔던 마인이 조금 깨져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 팀들의 시즌 맞대결은 4승 4패입니다.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경기에 기타야마와 또 쿠리아르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기타야마도 올 시즌 무엇보다 오릭스전에서 한 차례 또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였어요. 직전 경기 교세라돔에서 7이닝 동안 이제 5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피안타율도 높았고 4사구도 조금 많았고 상당히 또 불안했던 피칭을 보여줬던 가운데 한 차례 또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반면 또 쿠리 같은 경우도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을 펼쳤어요. 한 차례는 나름 또 선방했던 피칭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직전 경기도 조금은 그래도 실점이 좀 많았습니다. 한 차례 승리도 이제 8이닝 동안 4실점을 했어요. 4실점의 승리였고 처음에 맞대결은 6이닝 동안 또 3실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역시 쿠리아랜도 리오넨 전에 실점이 조금 본인 피칭보다는 조금 높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요. 지금 선발이거든. 선발도 양팀 선발들이 상원에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 이제 실점들이 조금 이어졌다는 점인데 두 팀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불펜들을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릭스가 팀 방어율 일단 선발 빼고요. 선발 빼고 팀 방어율이 지금 이제 리오넨전에서 5.96이에요. 5.96으로 상당히 또 높은 이제 수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리오넨도 어떻게 보면 또 팀 방어율이 오릭스전에서 4.43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발도 선발이지만은 양 팀들은 두 팀들의 불펜들을 너무 잘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용일은 난타전 가능성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시즌 맞대결도 역시 4승 4패 동률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팀들의 맞대결은 어제도 이제 19점이 났고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득점의 페이스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 패스하시고 7.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만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소뱅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또, 오늘도 약간 이제 마에다가 또 등판하다 보니까, 조금 마에다 조금 불안하지.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제 올 시즌도 이제 첫 등판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마에다가 이제 데뷔하고 첫승을 라쿠텐전에서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6이닝 동안 무실점의 깔끔한 승리를 거둬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또 마에다가 라쿠텐전에
또 올 시즌 첫 등판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군 성적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2군에서 나름 또 계속해서 뭐 조금 이닝 수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전반적으로 5이닝 1실점 정도의 지표로 계속 꾸준하게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다 보니까 다시 1군에 조금 콜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이제 오츠나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몇몇 투수들 빼고는 조금 투수진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소뱅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마에다를 이 라쿠텐전에 대비해서 적용용으로 조금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하야카와 지난 시즌부터 각성을 했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경기력도 조금 끌어올렸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하야카와도 원정, 특히 또 소뱅 원정에서는 조금 고전한 피칭 내용들이 왕왕 또 터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무엇보다 탈삼진 비율도 상당히 또 높아져 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무엇보다 라쿠텐 선발들 중에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잘해주고 있는 페이스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는 그래도 일단 조금 소뱅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고려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특히 또 마에다의 라쿠텐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 특히 또 마에다도 2군 성적도 상당히 또 안정적인 커리어를 조금 쌓아왔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소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소뱅이 5승 3패로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 내용인데 소프트뱅크는 이제 무엇보다 라쿠텐전의 팀 방어율이 1.64입니다. 1.64로 상당히 또 이제 탄탄한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라쿠텐은 물론 또 하야카와의 또 호투는 어느 정도 또 예상은 되지만은 라쿠텐 불펜이 소뱅한테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팀 방어율이 4.30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한번 조금 소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발의 우세를 조금 보기에는 무엇보다 불펜진들이 조금 더 불안 요소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용기는 조금 언어바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언어바만큼은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하지 않을까.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바는 패스 승패는 소뱅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길 그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카프와 주니치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히로시마 경기장 오늘 비가 와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우천 취소가 안 돼 있는데 요 경기 강수량 많아요. 지금 지금 보면은 오전부터 지금 이제 강수량이 16mm, 25mm, 11mm. 일단 역시 특히 또 낮 시간에 때 일단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오늘 요 경기는 우천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분석에서는 제외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밤에는 조금 그칩니다. 밤에는 조금 그치는데요. 일단 낮 시간대 상당히 또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쿄 베르드와 일단 가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디가 직전 경기 때, 사고를 한번 쳤어요. 대박이었죠. 무엇보다 가시마전에 약했단 말이에요. 가시마 상대로 상당히 또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베르디인데, 무엇보다 직전 경기 리그 1위 달리고 있는 가시마를 또 2대1로 격파를 해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무엇보다 조금 베르디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소메노와 또 이제 득점력에서의 또 경기력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일부 자원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최근에 득점도 조금 올라와 있고 특히 또 홈 성적이 4승 2무 1패예요. 그럴 정도로 혹시는 홈만큼은 베르디가 도쿄의 홈발을 조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리그에 적응을 제대로 하고 조금 각을 잡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베르디 행보 조금 나쁘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가시와를 만나게 됐어. 가시와는 아시다시피 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올 시즌은 조금 부진해요. 무엇보다 또 리그 원정 성적도 지금 이제 1승 1무 5패고 상당히 또 부진한 이유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진의 제일 큰 이유가 무엇보다 저는 호소야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호소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12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리그 한 골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부진의 정도가 상당히 또 심각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경기는 이제 한번 또 도쿄베르디 역배도 빠지고 있고 무승부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또 저는 약간 프랜사이드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그래도 욕심이 좀 난다. 가시와 지금 원정 성적이 그렇게 안 좋다면은 과감한 역배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배당 공략도 가능할 경기입니다. 일단 요 경기 역배 가능성 높은 경기고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베르디프렌의 공략 포인트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가시화가 득점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다 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2.5 언더도 좋아 보이고 프렌과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이 경기는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늘은 2부 리그 경기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구와 경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세징야가 또 복귀했고 일단 에드가 폼이 이제 마지막 촛불이 조금 불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의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득점력에서는 조금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수비가 문제야. 매 경기 멀티 실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직전 천안한테도 일단 2실점을 했고요. 수원FC전에서 또 2실점, 또 김포전에서 3실점, 이랜드전에서 3실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점률이 너무 높아요. 공격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비가 엉망진창이다. 오늘 오전에 펼쳐졌던 인터 마이미 못지않게 수비가 엄청나게 조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길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역시 또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원정 경기가 조금 미진하기도 하고 일단 역시 또 최근에 또 경남도 조금 실점이 늘어난 경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 경기는 승패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 정배당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2.5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지금 현재 실점이 많아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오버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화성과 안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화성도 약간 이제 조금 페이스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리그 8위까지 또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또 홈 경기 같은 2승 3무 1패예요. 2승 3무 1패로 나름 또 탄탄한 밸런스로 조금 잘 안 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일단 플라나 영입도 조금 괜찮았고 생각보다 그런데다가 패트로프나 이런 점들의 또 용병 활약들도 지난 시즌 알뚜리 또 이제 조금 팀을 떠났지만은 알뚜리의 부재를 조금 느끼지 않게 만든다. 이제 적응이 조금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화성의 홈 경기빨은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화성이 정배당을 받을 경기냐?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산도 올 시즌 용병 영입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초, 말론, 리마 오브라도비치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지금 현재로 조금 좋은 페이스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전남을 또 잡아냈죠. 전남을 또 잡아냈던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올 시즌 원정 성적 같은 경우는 3경기 동안 2승 1무예요. 전혀 패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난 시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안산이 또 화성 원정에서는 2차례 패배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가 약간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화성도 물론 분위기는 좋긴 좋지만은 조금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은 팀이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또 이제 무엇보다 일단 격차를 크게 벌려내는 승리를 조금 보여주지 못하는 팀이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프렌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조금 어느 반은 패스예요. 어느 반은 패스고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렌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으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이랜드와 김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랜드 올 시즌 이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행보가 상당히 또 좋았죠. 기대 이상의 행보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랜드가 약간의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조금 잡아야 될 팀도 조금 못 잡았던 경기, 특히 또 화성전이 조금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포는 올 시즌도 역시 또 무포입니다. 무포. 지금 5경기 동안 4무승부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또 무엇보다 3승 4무 1패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원정에서는 라인업을 아예 내려버리죠. 내려버리면서 지면적으로 상당히 또 이제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승부 비율 원정에서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개막하고 나서 아직까지 홈 경기가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무엇보다 홈이 지금 보수 공사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원정 일정, 원정 8연전을 조금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3승 4무 1패가 원정 성적이야. 원정 성적이 잘한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두 팀들 맞대결 자체가 또 상당히 또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펼쳐지는 경우들도 조금 많습니다. 최근에 양 팀들 같은 경우도 1엔드가 약간 김포 원정에서는 조금 밸런스를 조금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오히려 일단 홈 경기에서 김포전은 조금 고전하는 케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특히 또 김포가 최근 들어서 무승부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 무승부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홈에서 김포전이 조금 약하고요. 김포 원정에서는 이랜드가 되려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포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거든요. 공격적인 스탠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김포를 원정에서는 잠궈버립니다. 늘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 승점이 더 많은 팀이 김포예요. 일단 요 경기 무승부 가능성, 프랭 가능성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일단 요 경기도 어느 반은 조금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무승부 프랭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김포는 원정에서 잠궈버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국내하고도 아무래도 조금 경기 진행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또 CCTV를 또 확인을 했고, 경기가 진행되더라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금 우천에 정지가 됐다가 또 치러졌다가 또 흙도 덮었다가 재정비를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하고는 요럴 때 건너뛰십시오. 건너뛰시고 가시는 게 조금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인천 비 안 온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또 근데 오후 시간대 조금 비 소식이 좀 있다는 점들. 조금 그래서 저는 약간 국내 경기는 키운 경기만 조금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실한 경기만 조금 건드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또 용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민의 아들 박준현이 또 등판하는 일정이죠. 무엇보다 지난 경기 때 또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또 무사 상황에서 일단 조금 잘 지켜내면서 또 무실점의 피칭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한 두 차례 정도 위험하긴 했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2군에서의 피칭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1군 무대에서 조금 증명하고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됐어요. 나름 또 이제 공도 빠르고 어느 정도의 또 제구도 조금 잡혀있고 이런 애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약간 이제 또 약간 아직까지 449 허용 이런 부분들, 나름 또 이제 이닝당 기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이닝은 또 잘 던져주고 또 다른 이닝은 조금 이상하고 이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쵸, 이제 구속 대비해서 조금 뭐랄까 449 문제는 조금 숙제로 조금 남아있다. 일단 잘 던지는 이닝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이닝이 있었다 보니까 기복이 조금 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곽빈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죠.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거의 또 이제 6경기 동안 이제 4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두산의 또 불펜진들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잠식시켜주는 게 그래도 이제 곽빈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안정세를 꾸준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난 시즌 이제 또 키움전에서 1승 1패였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고 3.5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요긴 약간 선발의 우세 충분히 또 이제 조금 두산 사이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키움 같은 경우 어제 경기 또 이제 어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고, 일단 1차전 또 두산한테 조금 대패를 당했죠. 약간 이제 박준현이 조금 이닝 소화가 안 된다면은 역시 또 두산이 조금 선발의 이점을 조금 충분히 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이제 두산 사이드 1차전 같은 대승까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1차전도 충분히 또 이제 키움의 불펜진들 불펜데이를 격파를 내냈죠. 그렇기 때문에 준현이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여긴 충분히 또 두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전은 아시다시피
16대 6이었어요. 16대 6. 전반승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아무튼 요 경기 이제 두산 사이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하시고 저는 두산 사이드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한신과 요미우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또 이제 우리 또 5.5발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가져갔었죠. 그러면서 약간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이제 한신과 요미우리 요 경기 조금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시엔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오후까지 오후 9시까지 계속해서 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3시 때 7mm까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2시 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우천이 조금 발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11mm 또 16mm까지 조금 늘어나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구장 상황이 조금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조금 취소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지마 롯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바 롯데 구장은 오늘 또 야외 구장이지만은 일단 흐린 가운데에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약간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요. 강수량이 일단 0.1mm, 0.3mm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모리와 또 타이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선발 갭 차이가 조금 나는 경기죠. 아무래도 또 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바 롯데에서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4경기 등판에서 매경기가 실점입니다. 실점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있고 조금 전반적으로 뭐 장타 허용, 볼넷 허용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선발로서 상당히 또 불안 요소를 조금 띄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세이브전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의 승리가 안 차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 이제 그 이후로 모리가 계속해서 조금 부진하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반면 또 타이라는 극강이죠. 지금 현재로. 자, 일단 이제 타이라 지금 5경기 등판해서 2승 무패 0.49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또 라쿠텐전에서도 7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냈고요. 일단 무엇보다 지바롯데전에서도 7이닝 동안 6개의 탈삼진 무실점의 또 피칭을 보였지만은 조금 팀 타선의 지원이 조금 안 돼서 승리를 못 거둬갔던 케이스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모리가 한 차례 또 세이브 전에 호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 전반적으로 그 위로 또 모리가 무너지고 있고요.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세이브가 또 5승 3패로 또 앞서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오늘은 조금 이제 또 세이브가 또 지바롯데전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안타 생산량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선발 이점 타이라를 조금 좋게 생각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세이브는 한 차례 호투유로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어요. 그럼 몰이라면은 충분히 또 연기 세이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비추예요. 비추고 충분히 또 승패를 본 세이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레소와 후쿠오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추천 개수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64개 추천이 누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들 조금 깨우시고 일단 이제 또 추천 개수 팍팍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르스 사이드로 배당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후쿠오카가 원정이 조금 부진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쿠가 계속해서 김명희 감독 떠나고 나서 약간의 밸런스를 조금 잡았던 경기들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또 좋았을 때도 원정은 조금 늘 취약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원정 경기력은 다소간에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긴 한데요. 뭐 그 경기는 이제 간바가 또 워낙 또 부상 여파도 컸고 피로도도 조금 높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 지금 이제 오사카도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후쿠오카도 조금 부상자가 조금 많은 가운데서 이번 일정을 조금 치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역시 용기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세르스도 지금 옌키 그리고 또 루카스, 안드라지 이런 점들이 조금 부상이다 보니까 과연 또 부상 여파는 조금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무엇보다 세르스는 후쿠오카전에 5연승이에요. 5연승. 후쿠오카 원정 가서도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또 상대 전적 5연승을 가지고 있고
두 팀의 전력 누수가 조금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세르소가 아무래도 선수층이 조금 더 두텁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세르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상대 전적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 전적의 세르소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반은 패스, 세르소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시마와 마치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마치다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다가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또 원정에서는 늘 강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마치다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 챔스 엘리트 결승전에서의 또 탈락, 또 이제 아랍사우디 상대로 조금 패배를 당했던 여파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미토전에서도 조금 고전을 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준결승 일정 치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경기 치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 피로도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은 일단 마치다 입장에서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가시마 원정에서 또 3연패를 당하고 있고 가시마가 직전에 이제 베르디안테 한 차례 당하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올 시즌 홈에서 6전 전승입니다. 6전 전승. 원래 또 홈 가시마죠. 홈 심한데 올 시즌 홈 6전 전승의 가시마. 일단 마치다의 피로도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충분히 또 여기가 가시마 사이드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가시마도 또 스즈키 세하라 전부 다 건재한 상황이라면은 저는 일단 홈발에 가시마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치다가 또 원정에서 강한 팀인데 가시마 원정에 3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피로도도 올라와 있고 가시마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고 가시마는 홈에서 6전 전승이야. 그렇다면은 이게 왜 마치다로 빠지는지 저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딱히 결장다도 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 충분히 또 가시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좋게 생각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피로도 조금 크죠. 전 요 경기 어느 반은 패스고요. 가시마 사이드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저게 마치다로 빠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천안과 충남 아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 매치, 지금 현재로 나름 또 천안도 조금 분위기가 좋고요. 지금 충남 아산도 조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천안은 6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충남은 5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또 팽팽한 매치업들을 조금 최근에 분위기 상승세를 제대로 견인을 하고 있는 두 팀인데 상호간의 맞대결도 또 최근에 정말 비등비등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는 지면적으로 상당히 또 팽팽한 가운데에서 조금 펼쳐진다는 점이고 최근 맞대결도 천안 홈이었죠. 천안 홈에서 또 1대1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다면은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맞대결에서 최근에 또 경기력들은 천안이 대로 충남 사이드에서 접근 포인트를 훨씬 더 잘 가져가고 있어요. 3경기 동안 무패행진이거든. 그렇다면 요 경기는 천안 프렌에 관해서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양팀들 최근 매치업도 조금 무승부였고요. 특히 또 지금 현재 충남 아산이 무승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승부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여요. 역배까지는 조금 그렇고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금 접근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현재 약간 충남도 약간 공격이 조금 단조롭긴 하죠. 그런 얘기고 천안도 딱히 지금 현재 홈 경기가 1승 3무 1패야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 프랭 가능성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주와 충북 청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충북 청주 또 엄청나게 무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죠? 무자비 팀이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약간 이제 또 2부 리그는 무승부가 조금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9경기 동안 7무 2패예요. 그럴 정도로 충북 청주 4연속 무승부의 팀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약간 공격은 조금 답답한데 지금 공격이 무엇보다 지금 리그 내에서 10골밖에 없습니다. 10골. 지금 9경기 동안 10골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소 득점 3위 팀이에요. 최소 득점 3위 팀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파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이준석이나 지금 최범경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고 바스톤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약간 이제 홈 경기 2연패를 비롯해서 조금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 경기들을 홈에서 조금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K3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거든요. K3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만날 때마다 무승부였어요. 양 팀도.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 상당히 또 메리트 있을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적 자체도 맞대결의 무승부가 상당히 또 빈번하고요. 무엇보다 충북 청주의 무승부 4연속 무승부, 오늘 5연속 무승부의 각도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 용기는 무승부 프랭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다만 또 용기를 2.5 기준점이라면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충북 청주가 최근에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더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퐁당퐁당 페이스긴 하죠. 근데 전 요 경기 언더 프랭 무승부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김해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위 팀과 꼴찌 팀입니다. 1위 팀과 꼴찌 팀의 매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이 조금 1.50 배당으로 조금 낮게 잡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경기, 물론 부산이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원정에서 한 차례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올 시즌 이제 7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됐지만은, 전력 차이가 조금 나는 매치죠. 이 경기만큼은 조금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일단 김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급조된 팀이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입니다. 지금 현재로 8경기 동안 6득점밖에 없어요. 8경기 동안 6득점에 그칠 정도로 득점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실점은 리그 1위야. 리그 1위에요. 지금 무엇보다 최다 실점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소 득점팀 1위야. 이건 좀 지표적으로 그냥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1위인 걸 떠나가지고 김해가 너무 못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또 어떻게 보면 또 8경기 동안 실점은 20실점이에요. 득점은 6득점인데 실점은 27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는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는 3전 전패요. 3전 전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고 양 팀들의 매첩이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경기는 부산이 좋아서가 아니고 김해가 아직까지는 이 조직력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충분히 또 부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최다 득점, 최다 실점 1위 팀, 최소 득점 1위 팀 역시 또 지표적으로 너무 좋지 않죠. 부산 사이드 좋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부산이 또 3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어느 반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용인FC와 성남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성남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좋아요. 상대 또 올 시즌도 원래 또 수비가 또 조금 좋은 팀이긴 했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수비가 더 탄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최근에 또 경기들이 조금 좋지 못하긴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또 용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1승 3무 4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는 동안 석현준이 지금 현재 2골 기록해주고 있고 가브레일 이렇게 조금 버티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조금 수비가 또 문제입니다. 용인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경기가 9경기 동안 8경기죠. 8경기 펼치는 동안 14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불안한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성남은 비록 공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로 후이즈가 떠나고 나서는 공격이 조금 답답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8경기 동안 8실점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수비력의 세 차이들이 조금 현격하게 나는 매치라면은 여기는 양팀들 맞대결 또 처음이죠. 첫 맞대결을 펼치지만은 전 충분히 또 성남의 조금 수비 운영을 조금 좋게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은 아직까지는 수비는 조금 숙제예요. 일단 공격 대비해서 공격도 딱히 효율성은 조금 없고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성남을 조금 배당 대비해서는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렌나와 나고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고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성 관계를 조금 타요. 그러다 보니까 도카이 더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원정 일정이지만 시미즈를 또 잘 잡아내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 또 약한 팀들한테 좀 약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또 바렌나전이 좀 안 좋아요. 바렌나전에서
올 시즌도 이제 나고야 홈에서 바른나한테 3대0의 패배를 당했고, 뭐 예전부터 약간 바른나전을 조금 포함한다면은 조금 내용적으로 딱히 그렇게 조금 강점을 못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바른나는 유단이 또 나고야를 잘 괴롭힌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바른나도 조금 문제는 또 실점이죠. 실점이 조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나고야의 또 일단 분위기 또 원정에서 실점률 이런 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패는 나고야 정배당을 받을 경기는 아니다. 패스 하셔야 돼요. 다만 이 경기는 양 팀들 맞대결 펼칠 때마다 난타전입니다. 올 시즌도 나고야가 바른나가 3대1의 승리를 거뒀고요. 그럴 정도로 만날 때마다 2.5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두 팀들의 맞대결은 늘 공세적인 운영, 난타전을 조금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른나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전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오버만 노려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야쿠르트와 요코베이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조금 난타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도쿄, 그 신주쿠, 일단 날씨는 지금 현재 조금 흐린 가운데에서 조금 진행이 됩니다. 비 소식은 조금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고, 조금 이제 0.1mm, 0.2mm 정도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양 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양 팀들이 상대 투수들을 잘 공략을 하고 있어요. 특히 또 불펜진도 잘 공략하고 있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만날 때마다 시즌 내내 조금 난타전이 계속해서 조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무엇보다 6대5였죠. 6대5였고 1차전은 16대5였습니다. 16대5로 조금 펼쳐지고 있는데 한 가지 또 특이한 지표가 있어요. 양 팀들의 맞대결 올 시즌 7번의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번의 맞대결 야쿠르트가 7전 전승이에요. 요코베이전 7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이 지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 요코베이 불펜 조금 센 편이군요. 다른 팀들보다 조금 준수한 편인데 그걸 야쿠르트가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 실점을 상당히 또 많이 이끌어내면서 지금 현재 야쿠르트가 선발진들, 불펜진들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7전 전승의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월터스가 등판을 해요. 월터스가 지난 경기 때 한 차례 이제 요미우리전에서 일단 이제 또 2.2이닝 동안 8피안타 7실점을 했습니다. 요미전에서. 그러면서 또 2군 갔다가 또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해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또 1군 무대에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 지난 경기 때는 또 요미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실투성의 플레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제 또 일본 야구 1군들을 조금 무시하는 워낙 이제 약간 속구 위주의 피칭들이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얻어맞아 나갔다면은 한번 또 되었죠.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는 나은 피칭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이시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올 시즌 또 야쿠르트전에서 조금 좋지 못했어요. 역시 또 상당히 또 많은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오늘도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월터스도 불안하지만은 이시다도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빠따는 불이 붙어 있어요.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저는 타격 리듬감은 지금 현재 야쿠르트가 심상치 않다. 뭔가 조금 최근에 임팩트도 그렇고 상당히 또 불펜진들도 조금 안정세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야쿠르트 사이드로 시즌 8전 전승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요. 여기는 7.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바나 역배나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자, 수원 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와 지금 수원 삼성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무엇보다 또 수원 삼성이 조금 수원을 잘 이렇게 공략을 했었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과연 또 이제 또 이 더비 게임 또 어떻게 조금 펼쳐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수원 FC 같은 경우는
지금 2부 리그 와서는 조금 이제 물론 또 좋은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일단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고 매 경기 동안 실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득점도 잘 되고 있지만은 수원FC는 뭔가 수비 밸런스는 지금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인 거 맞거든. 그러다 보니 매 경기 실점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 8경기를 치렀는데요. 8경기 동안 15득점, 12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뭐 득점도 조금 잘 되고 있고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이런 패턴들을 수원FC 원래 그런 행보죠.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올 시즌 압도적입니다. 7승 1무 1패 이렇게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요. 리그 내에서 지금 9경기를 치렀어요. 9경기 동안 13득점, 9경기 동안 4실점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야 수원 삼성 올 시즌 수비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이 감독 변화의 힘인가요? 무엇보다 조금 올 시즌 수원 삼성 수비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너무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원정 성적은 올 시즌 4전 전승이요. 4전 전승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지면대로 뭐 수원 삼성 윌리안의 또 활약 이런 부분 조금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수비력의 차이는 조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다 공격 지표는 나쁘지 않죠. 공격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력의 차이를 조금은 이제 수원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보다 리그 최소 실점 1위 이 지표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지표다. 9경기 동안 4실점 이건 정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수원 삼성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반은 조금 오버가 좀 땡기긴 합니다만은 일단 올 시즌 또 수원 삼성의 페이스가 조금 남다르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원 삼성 사이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전 경기 그리고 또 어제 경기가 조금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주간부터 다시 한번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밴쿠버 지금 현재로 슈팅수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밴쿠버 갤럭시전에서 조금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더 좋은 집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